네,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밤이고요. 어, 다음 하편 동영상을 일주일 후에 올린다고 했는데 20개월이 지났죠. 22개월이군요. 22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고요.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환경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카메라를 찍는 게 너무 좀 아이폰으로 찍는 게 번거롭고 준비하기도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했고요. 지금 프로크리에이트라는 걸 저도 이제 깔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용을 거의 못 해본 터라서 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편집도 별 못할 예정이고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이라도 안 하면 22개월에서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소리가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ERCP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 시술기가 EUS가 있다고 그랬고 퍼큐테니어스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동영상 자체가 추구하는 게 뭐 세세히 다 알자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만 하겠고, 지난번에 ERCP 봤었고 ERCP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알면 된다 했어요. EST, EPBD, 그 다음에 BD이고요. 요 BD는 발론 딜라테이션이고 요 BD는 빌리아리 드레이니지입니다. EUS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EUS의 약자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죠. ERCP가 이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니까 진단적일 거냐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 이름은 이제는 미스노머입니다. 왜냐하면 EUS라든가 MRCP라는 좋은 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치료,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U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US는 크게 라디알 프로브 EUS가 있고 리니어 프로브 EUS가 있어요. 라디알 프로브 EUS가 이렇게 생겼고 리니어 프로브 EUS는 이렇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 거는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예를 들면은 여기에 프로브가 있잖아요. 이게 손잡이, 위쪽에 손잡이가 있는 거고, 여기에 가상으로 초음파가 나와서 가상 스크린을 보는 거고, 이걸 그대로 화면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서 이 라디알 프로브 EUS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브라고 했잖아요. 이게 프로브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상 스크린으로 보면 화면이 가운데 프로브가 있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리니어 프로브 EUS는 이게 프로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가상의 화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니까 보면은 대략 뭐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죠. 여기 피사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더 피지올로직하고 CT에 가까운 거는 라디알 프로브 EU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적으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리니어 프로브 EUS가 더 많이 각광을 받는 분야는 원래 이런 걸 다 이제 녹화를 해놓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편집까지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일단은 생으로 그냥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올릴게요. 그리고 조금씩 제가 좀 아이패드 시스템에 적응이 되면 제가 조금 퀄리티를 올려서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US 리니어 프로브 EUS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로 디바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스가 있으면 찌를 수 있죠. 이거 지금 뭐죠? USFN에 하는 거죠. 이 화면 그대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매스가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EUS Fine Needle Aspiration 혹은 Fine Needle Biopsy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리니어를 쓰는 거고요. 이 시술한다는 것 자체가 리니어 스코프를 쓴다는 거고요. 라디알 프로브 EUS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뷰를 볼 수가 있겠는데, 담도가 이렇게 나오고 뭐 담낭이 이렇게 있고, 네 가지 뷰라 함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는 네 가지 뷰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는 전공의 선생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뷰를 어떻게 잡는지와 이 네 가지 뷰에서 각각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나중에 전인미 선생님들 꼭지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실 내용은 라디알 프로브 EUS가 있고 모양이 360도로 보이고 리니어 프로브 EUS는 모양이 180도로 보이고 또 결정적인 건 엑시스가 스코브 엑시스에서 이건 수직이죠 면이. 근데 이건 엑시스가 스코브 엑시스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진단적으로 라디알이 많이 쓰이고 저기 치료적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할 적에 리니어 프로브가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EUSFN-A랑 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여기 무슨 기능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던데 이건가? 아, 그쵸. 요거를 줄여서 다시 좀 보면 리니어 EUSFN A가 있고 FNB가 있단 말이에요. FNB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펜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FNA가 있고 FNB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판독문 했을 때는 EUS FNA B를 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Fine Needle Aspiration이고 Fine Needle Biopsy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리인가 하니 요 디바이스 부분을 좀 니들을 그 EUS FNA 니들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몇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쿡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요 안에가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겠죠. 니들 끝이 이렇게 생기고 보스턴에서 나오는 어카이어라든가 몇몇 모델들은 사이드 홀은 없고 여기가 상어 입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빨처럼 생겨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렇게 캔서 조직이 있으면 쑥 들어갔다가 쑥 뺄 적에 마치 대패질을 하듯이 조직이 딸려 나오겠죠. 여기로 이렇게 혹은 요 안에도 조직이 고이겠죠. 요거는 들어갈 적에 조직을 푹 가지고 오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안에도 고이겠죠. 그러면 뭐 니들 종류가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이게 편집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요 영상까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나오고 나면 검체를 세 종류에 나눠 담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우리 저 병리 슬라이드 있잖아요. 병리 슬라이드에 똑똑똑똑 여기서 솔리드한 포션이 있고 리퀴드한 포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리퀴드한 포션 곡물들을 여기다 담고요. 또 하나가 건더기 부분은 조직을 이렇게 바늘 끝에서 조직이 나오면 그거를 떠요. 그 주사 끝 같은 걸로 떠가지고 종이 끝에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게 뭐 똥처럼 이렇게 대변처럼 이렇게 조직이 쌓이면 그 조직 덩어리를 그 포르말린 통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조직 덩어리를 보관을 하고요. 이게 바이옵시고 요게 사이톨로지인 거죠. 사이톨로지라서 요거는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 각각의 모양은 보지만 조직은 볼 수가 없고요. 바이옵시는 조직 구조 자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글랜드의 분포라 그 배열 모양이라든가. 그래서 바이옵시는 조직을 보는 거고 사이톨로지는 세포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검체를 하나 더 얻는데 셀블록이라는 거를 얻는데요. 셀블록은 남은 이제 곡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통에다 담아서 보냅니다. 통에다 담아서 보내면 병리과에서 이걸 센트리퓨지를 돌리면 여기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또 캔서 여부를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편집을 많이 해야겠군요. 요렇게 잘라봤을 적에 요만큼은 리퀴드 곡물로 얻어지는 거고요. 요만큼은 솔리드 조직으로 얻어진 겁니다. 티슈로 얻어진 거고 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EUSFNA 하고 나면 병리 판독이 항상 같은 검체로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은 검체로 이 기능 검사 판독 부분에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판독문이 잘 보시면 바이옵시 검체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판독문이 사이톨로지랑 셀 블록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서 암세포가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만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EUSFNA-B를 한다는 말은 이 니들링 한 번으로 아스피레이션 검체와 바이옵시 검체를 다 얻는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온리 아스피레이션만을 위한 바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이옵시 바늘을 이용을 해서 아스피레이션 곡물 검체와 바이옵시 건더기 검체를 다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는 건
EUSFNA나 EUSFNB는 국물을 위한 아스피레이션이 있고 B는 조직을 위한 바이옵시인 거고 EUSFNAB로 통상 이제 판크레아틱 캔서 같은 데서 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검체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거 바이옵시 판독 따로 리퀴드 사이톨로지한 판독 따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 녹화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또 하나 여기까지가 이제 ERCP 얘기를 좀 했고 이건가? ERCP 얘기를 했고 EUS 얘기를 했고 EUS는 리니어 라디알 프로브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전임이 편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리니어 프로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퍼큐테니어스라고 보는 건데 퍼큐테니어스로 보는 거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간단하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당연히 고급 기술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 논문들 보면 특히나 이제 2018년에 자만가 란셋인가 나왔던 리섹터블 클라스킨 튜머 환자에서 퍼큐테니어스가 우월한가 ERCP 드레인지가 우월한가를 보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중간에 멈췄어요. 퍼큐테니어스가 워낙에 안 좋다고 해서 ERCP가 페이버하다고 해서 중간에 멈춘 연구가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퍼큐테니어스는 기관들마다 이 실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한 병원 같은 경우는 퍼큐테니어스 시술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리아리 드레인지 여기가 막혔든 빌리아리 드레인지를 할 적에 퍼큐테니어스 한 접근을 할지 엔도스코픽한 접근을 할지는 우리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도 그 기관의 루틴 그 기관의 여러 과들이 정해놓은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숙지를 하시고요. 가이드라인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물론 원칙은 중요하겠지만 그건 좀 알아두시고 PT, BD가 있고 PT, GBD가 있고 그죠? PCD가 있는데요. PT, BD야 뭐 블리알 퍼큐테니어스 T가 뭘까요? 어떤 선생님은 퍼큐테니어스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T는 트랜스 헤파틱입니다. 뭔 얘기냐면 GB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복강을 통해서 이 사람 몸이 복벽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트랜스 헤파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리키지가 조금이나마 덜 하고 그래서 퍼큐테니어스 트랜스 헤파틱 빌리아리 드레인이고 골블래더 드레인이신 거고요. 골블래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막혀서 이제 PTBD를 했단 말이에요. PTBD를 했는데 PTBD 하고 나서 드레이니지가 하루에 뭐 500cc씩 되다가 갑자기 20cc로 줄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TBD 튜브 체크를 의뢰해봐야 되나요? 그쵸?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PTGBD는 양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아주 나쁜 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오면 여기가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조영제를 싸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만 딱 조영제가 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면서 익스터널 드레인지뿐 아니라 인터널 드레인지가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줄어든다고 임상적으로 안정적인데 양이 줄어들었다. 그런다고 굳이 PTGBD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PCD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 세 개는 뭐 실습이 아니라 환자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 뭐 3분 안에 임팩트 있게 하려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이제 편집 과정도 거치고 뭣도 하려다 보니까 22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안 하면 영영 시작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번 거는 무편집으로 그냥 이렇게 글씨도 완전히 엉망이고 그림도 엉망인데 제가 앞으로 아이패드에 조금 익숙해지고 편집을 할 조금 여유가 조금 생기면 앞으로 컨텐츠가 조금씩은 나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RCP 있고 EUS 있고 퍼큐테니어스 있고 희한한 거인데 희한한 거는 정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페이지 돌면서 보면 제가 개별로 설명해 드리겠고 오리엔테이션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RCP와 EUS가 뭐가 더 우월하는, 언제 뭘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MRCP는 조영제 안 씁니다. 금식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얘는 금식해야 되고요. MRCP와 EUS 중에 어떤 걸 많이 쓰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 EUS의 최대 장점은 여기입니다. 물론 담낭도 잘 볼 수 있지만 이 영역은 CT에서도 당연히 스톤 여부 잘 모르고 복부 초음파로는 여기 끝까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EUS에서 여기 숨어있는 작은 돌이나 슬러지를 발견하는데 최강의 검사고요. MRCP 같은 경우는 뭐 물론 EUS 뭐 요런 데까지 뭐 랩타 IGT까지 볼 수 있죠. 여기는 조금 멀어서 힘들 수 있겠지만 요 영역은 EUS가 아주 잘 볼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MRCP는 우선 EUS를 못할 때, EUS 뭐 빌로스 2 수술을 했다거나 루앙와이 수술을 했다거나 뭔가 접근이 내시경 자체가 안 될 때라든가, 혹은 우리 뭐 PSC 같은 거 볼 적에 3차원적으로 전체적인 빌리아리 트리의 그림을 알고 싶다. 클라치킨 튜머에서 세퍼레이션 정도를 알고 싶다. 특히 세퍼레이티드 덕트가 있는 경우는 EUS로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싶거나 내시경 접근이 안 될 땐 MRCP를 선호를 하고요. 환자가 컨디션이 되고 해부학적으로 수술한 상태도 아니고 요 영역을 자세히 보고 싶다 할 때는 EUS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응급실에서 콜레스테틱 패턴의 LFT abnormality가 있고 CT상에서 스톤이나 obstruction을 애매할 때 진단적으로 ERCP 의뢰드립니다 라는 워딩을 주시는데, 정확히는 EUS PRN ERCP를 의뢰드립니다 라는 워딩이 좀 더 맞죠. 이게 진단적 툴이고 이거는 시술로서의 툴이기 때문에 22개월 만에 너무 퀄리티 떨어지게 영상을 만들어 죄송한데 뭐 좀씩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